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사고력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글 속에서 사고력이 드러나는 것에 조금 집중해서 수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수업의 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고력이 뭐죠? 생각하는 거. 그럼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생각 다 하잖아. 근데 논술에서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 평상시에 생각은 보고 싶은 여친 생각, 배고플 때 뭐 피자 생각, 생각이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대학은 어떤 이런 파편화된 생각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생각의 이미지들의 나열이야. 그러면은 재료들은 제시문에 다 있어요. 이걸 묶는 걸 요구해요, 대학은. 이 묶는 걸 뭐라고 부를까? 이 묶는 걸 사고는 크게 논리적 사고가 있고요. 그걸 개념적 사고라고 불러요. 개념적 사고. 개념적 사고는 뭐냐면 학생들을 글을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가를 보면 가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니 그 보면 뻔히 아는 걸 왜 그렇게 원고지에 옮겨놔? 그죠? 왜 옮겨놔요? 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죠. 가는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 어떤 뭐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칩시다.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노령화 현상이다. 이런 개념적인 언어로서 학생이 대상을, 사건을, 현상을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논술의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돼요. 이건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에 깔고 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개념적 사고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면 학생들이 똑똑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 여기 오늘 처음 본 우주 최강 논술쌤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제 스스로 우주에서 제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믿어지죠, 그죠? 그죠? 이 어설픈 인정. 자,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개념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처음 봤으니까. 개념화 해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꼭 시켜야 하나요? 우리 그 늦게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박지연. 지연 씨. 진영? 지연. 지영. 미안해요. 제가 귀가 이상해. 지영 씨, 저 개념화 한번 해보세요.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정답이 없어. 개념화. 보세요. 하라고 했는데 머뭇거리죠. 이게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말을 딱 해야 되는데 가 뭐지? 가에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아니, 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고 싶은데 왜 머뭇거리냐고. 틀려도 좋아요. 자꾸 개념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논술쌤은 잘생겼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논술쌤은 변태다. 논술쌤은 쓰레기다. 이런 식의 말들이 개념화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한단 말이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사고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대학이 채점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개념화하는 게 첫 번째 사고력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을 때는 개념을 중심으로 읽어야죠. 학생들의 특징, 글을 읽다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죠? 그거 빼고 쓰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왜? 어려워서 그거 잘못 쓰다가 틀리면 지읒대니까. 안 쓰는 게 지읒대요. 그거 무조건 써야 돼.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대학은 개념을 가지고
놀아요. 학생들이 개념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논술 시험 자체가. 근데 그걸 모르고 어려운 말 나오면 이거 빼먹고 써야지. 그러면 내년에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말이 나왔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와, 이거 제대로 독해하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개념은 학생의 사고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건 모든 문제에 깔고 가야 돼요. 자, 개념이 없으면 개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글을 쓰는데 개념이 있어. 그러면 그 개념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드러내면서 써야 돼요. 알겠죠? 이 말이.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첫 번째는 개념적 사고인데 이게 정말 어렵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끝까지 어려워요. 끝까지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논리적 사고에는 두 번째가 이건 잘 안 나오네요. 관계적 사고입니다. 관계적 사고는 뭔 것 같아요? 관계적 사고. 개념과 개념이 있으면 개념과 개념 사이에 관계를 사고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 사이의 관계는 이 세상에 몇 개 없어요.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는. 공통점, 차이점. 그렇지. 그것도 관계예요. 관계. 그죠? 같다 다르다. 요거는 뭐예요? 범주적 사고죠. 관계를 범주적으로 어떤 범주에서는 같은데 어떤 범주에서는 달라. 알겠죠?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 또 인과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인과에는 그냥 뭐 논증도 있긴 한데 인과에는 뭐 원인과 결과, 어떤 현상과 어떤 현상이 발생된 이유, 그죠? 어떤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여러 개 쓰는지보다 그냥 인과 하나로 씁시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조금 다른데 그냥 우리는 그거 구별할 의미가 없어요. 구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같은 거예요. 인과적 사고예요. 인과. 그러니까 관계를 구분한다라고 할 때는 가에 나타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나에 있네? 그러면 가와 나를 연결하는 사고를 학생이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인과적 사고. 그죠?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는 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낯선 개념들을 보면 이 개념이 다른 제시문에 어디랑 연결되지를 찾으셔야 돼요. 추상, 구체. 요거 나눠줍시다. 제가 써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사고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면 대학이 요구하는 바가 뭐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8쪽 보시면은 관계의 대부분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주장, 근거, 현상, 이유, 결과, 원인, 결론, 전제, 사건, 원인, 행위, 동기, 추상, 극체, 이론, 예시, 객관, 주관, 과거, 현재, 미래, 넓은, 좁은. 자, 그래서 요 정도 관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관계 공통점과 차이점. 자, 묻건 묻지 않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즉 제시문을 읽었을 때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의식적으로 가 나는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쓰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쓰는 거예요. 자, 묻는 순간 제시문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따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특징,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어떤 관계가 고려되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아예 안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지. 이게 인과적 관계가 있나? 이게 범주가 어떻게 다른가? 추상구체. 추상구체는 요거랑 비슷해요. 이론과 예시랑 비슷해요. 이론과 예시 사례랑 비슷한 거예요. 자, 최근에 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제시문 사이의 관계는 요겁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낯선 이론적인 어떤 텍스트를 주고 낯선 이론적인 제시문을 주고 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이해했잖아. 그러면 그 이론을 이해한 걸 가지고 뭘 하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능력이에요. 알겠죠? 이걸 많이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대학에 이렇게 가면 보통 1학년 때 교양 과목도 배우고 전공 필수 과목도 전공 뭐 기본 과목도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학 가면 사회학의 이해. 그죠? 경제학 가면 경제학 원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두껍잖아요. 그죠? 배고 자기 딱 좋죠. 그럼 배고 있으면 잠이 절로 와요. 진짜로. 이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론. 체계화된 정리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학생이 정확히 숙지를 해서 현실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예요? 지식인이에요. 그러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대학 논술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낯선 이론이나 낯선 개념들을 학생이 시험을 치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구체적 사례도 심지어는 요즘 문제는 제시문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사례를 찾아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고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추상구체, 그 다음에 범주죠, 범주. 요거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같아요. 요거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주.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논술셈에 대한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논술셈을 가 제시문은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나 제시문은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 측면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가 제시문은 경제적 측면에서, 나 제시문은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다 제시문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시문이 가나 다로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제시문을 우리는 범주적 어떤 측면에서 다루고 있나를 구별하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중에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제시문이 있어요. 요거를 아이들이 거의 못 찾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 거야. 이런 형태로 제시문 사이의 관계가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략 제시문 사이의 관계는 이 네 가지가 다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내가 읽으면서 관계를 규정하면서 읽으면 되잖아. 절대 안 해요. 그냥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다는 뭐예요. 그렇게 끝나요. 자,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 둘째, 각각의 제시문들의 관계를 정확히 포착하는 걸 뜻해요. 알겠죠? 자, 이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 자, 논리적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가? 개념적으로, 언어로. 그 포착한 걸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뜻해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거를 조금 구조화를 한번 해봅시다. 구조화. 사고를 합니다. 사고를 할 때는 사고를 하는 누가 있죠? 사고를 치는? 제가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는데. 재밌죠? 미안합니다. 이제 이런 농담 하다가 맨날 썰렁하다고 잔소리 정말 많이 듣는데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사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고를 치는 주체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고등학교 때야. 용돈이 부족해. 어떻게 하나요? 용돈이 부족해. 어떻게 하죠? 참고서 값이 갑자기 필요해. 엄마,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고서 가격이 필요해. 라고 엄마한테 어떻게 하죠? 뻥을 치는 사고를 칩니다. 그죠? 그러면 엄마는 뻔히 알지만 주는 거죠. 진짜 뻔히 알아요. 제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얘가 뻥을 치는지 안 치는지. 어떤 주체가 사고는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고하는 주체가 있고요. 사고하는 주체가 문제시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습니다. 텍스트를 읽으면 그 텍스트는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 이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료하게 개념화해야 되겠죠. 가의 필자는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다. 라고 명료하게 개념적인 언어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건 의무예요, 의무.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해요, 학생들은. 가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열거를 한단 말이에요. 논술은 나열식 사고를 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논술은 무조건 수직적 사고를 요구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야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자, 문제가 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되는 대상. 이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판단. 판단에는 우리 뭐 요즘에는 초등 교과서에도 실려 있던데 판단에는 사실 판단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고요. 어떤 실천, 주장이 있습니다. 자, 논술에서 자신의 견해를 쓰세요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사실 판단을 하는 글을 쓴다는 건 뭐죠? 설명문을 쓰는 거예요. 설명문. 논술쌤은 바보다. 그건 설명문을 쓰는 거예요. 사실 판단.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쓰라 아니면 논술하라고 할 때 뭘 써야 될지 몰라.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야. 가치 판단은 논술쌤은 잘생겼다. 이건 가치 판단이죠. 그죠? 사람의 가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잘생겼는지 아니면 못생겼는지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실천 주장. 요건 뭐죠? 뭐 해야 한답니다. 어떤 말이 되든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판단은 이다 아니다로 끝나고요. 가치 판단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어떤 글을 쓸 때 이 문제가 대학이 어떤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사실을 요구하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구분을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러면 글이 평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체가 대상을 바라볼 때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논술쌤을 바라보는데 자, 이 기준이 아까 말한 뭐랑 비슷하냐면 이 범주랑 비슷해요. 범주. 논술쌤을 성격의 측면에서 보니, 논술쌤을 경제력의 측면에서 보니, 논술쌤을 외모를 기준으로 놓고 보니 어떤 판단을 내려요? 외모가 구리다. 외모가 이상하다. 외모를 뜯어 고쳐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 기준이 대부분의 제시문에 생략되어 있어요. 기준이. 아이들이 안 찾아요. 어떤 주장이 있을 때는 그런 주장을 내린, 그런 판단을 내린 자기만의 가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논술 문제의 승부는 여기서 나요. 여기서 나는데 아이들이 안 찾아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안 찾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로 쓰냐? 판단, 주장을 가지고 글을 써요. 주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열하는 글을 쓰죠. 그래서 기준이 아주 중요하고 이 기준을 대상에 적용시켰을 때 뭐가 나오죠? 근거가 나오죠. 근거. 이게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는다, 논리적 사고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말이 개념적으로 명료하게 딱 잡혀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얘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 판단의 기준은 뭐고 그 기준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가 모여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게 개념적인 언어로 딱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글이 나열이 돼요. 그런 글이 너무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개념적 사고라고 할 때 이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은 개념적으로 아주 짧고 간명한 단어로 무조건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연습을 조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논술 경력과 상관없이 어디서 배워도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관계잖아, 관계. 요 화살표들 있죠? 이 화살표들이 관계예요. 알겠죠? 화살표들이 관계예요. 그러면 제가 논리적 사고라고 해서 말을 주저리 떠들었지만 사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사고는 항상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알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A라는 학생이 논술쌤을 봅니다. 그죠? 그럼 A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외모를 기준으로 논술쌤을 본다고 치죠. 그러면
외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뭘 해야 돼? 논리를 구성해야죠. 외모와 관계없는 걸 가지고 구성하면 안 되겠죠. 그럼 외모에 해당되는 뭐 키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봤더니 논술쌤은 쓰레기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키가 내가 좋아하는 한 190이 돼야 되는데 안 돼. 뭐 스타일이 완전 구려. 90년대 아재 스타일, 80년대, 70년대, 모르겠다. 하여튼 90년대 아재 스타일이야. 완전 쓰레기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요 과정이 논리적이면 다 정답이에요, 글은. 요걸 이 과정이 논리적, 아니, 학생들의 특징. 지는 앞에는 외모라고 얘기해놓고 뒤는 외모랑 상관없는 거 가지고 쓰레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글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첨사 가면서 하나씩 보여줄 텐데, 그런 것들을 찾는 연습들을 조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합리적 사고를 하든 창의적 사고를 하든 뭔가 막 펼칠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연습을 잠깐 한번 해봅시다.